조상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후기 조선 여러분들 사람들의 조상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 북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저런 체제를 옆에 두고 또 다시 좌익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너희들 조상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 200년 300년 간다 이야기죠.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응? 당신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손들이 죽는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1시간 전입니다. 파리에 북아프리카 불법 체류자들하고 아랍 불법 체류자들이 막 기물을 부수리고 야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방망이를 들고 뭡니까 가드레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지중해를 넘어서 여러분들 불법으로 유럽으로 넘어온 프랑스하고 독일이 영국이 전부 다 이런 관대한 이민 정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못 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파리가 여러분들 파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다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준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부 다 기자가 된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여러분들 이주민들하고 아랍 이주민들이 전부 다 지금 파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수는 겁니다. 같이 살기 힘든 겁니다. 백인 농부들이 모잠비크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문명화된 가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cultivated, 문명화된 가족들인 겁니다. 신앙심도 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남아프리카에서 몇 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농부로 살아왔겠죠. 여기 보시면은 1830년대부터 1840년대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가는 범선 기착지로 케이프타운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합니다. 그때 네덜란드에 사는 농부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아프리카너 보호인들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북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남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남아메리카를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들 시야나 안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야나 안목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시야와 안목의 확장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시야가 협소하고 안목이 좁으면은 그냥 나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조상들이 다 나름의 고심을 했겠지만 아프리카를 선택한 겁니다. 아프리카를 선택한 그 후손들이 3세대 4세대 이어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다시 모잠비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조선 말기에 여러분들 한국의 왕과 위정자들이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북조선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가고 한덕수도 사전투표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뭘 하는지를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도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인들이 백인 중에서 여러분들 한 7할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파르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실시되는 동안은 정치적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94년도에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흑인 정부가 이제 다수가 되면서 본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남아공의 보호인들이 왜 고생합니까? 본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선거가 장악돼 가지고 특정 정당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남아공의 보호인들이 고생한 걸 보면 뭘 배워야 되냐. 본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는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본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정치란 게 밥 먹여주나 내 배떼지 여러분들 밥 들어오면 땡이지 그렇게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잘 살아봐라.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두 다 이런 정치 집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탈자나 억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알고나 당해라 이야기죠.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는 농부 살해 사건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잠비크, 콩고, 잠비아 이런 데로 떠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1983년부터 제가 87년에 유학을 했으니까 1983년도에 제가 다니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학교의 의무실에 근무하는 여의사 선생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었거든요. 그걸 오래 기억하죠. 지금도. 굉장히 엘리트였죠. 그분은 미국을 선택한 겁니다. 여유가 있었으니까 미국을 선택했겠죠. 그분은 아마 잘 내다본 거죠. 이미 1983년도에 선택을 한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2001년도에 옮긴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어머니가 메리 머스크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왜 이혼하고 나서도 이런 신랑 성을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머스크죠. 어머니가 참 현명했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똑똑한 겁니다. 17세 때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겠다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영원히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완전히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게 본인을 구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2001년이니까 1994년도에 이제 만델라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4, 5년 지난 거 보니까 본인이 안 되겠다고 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일생일대의 결단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아이 캐나다 대학에 이름 들어갈 때부터 미국을 가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본인을 구한 겁니다.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어 전쟁이 여러분 보시면은 1880년부터 1902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보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야, 이 인종 문제가 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북미를 되게 갔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이나 시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흑백 비율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전쟁 이후에 이미 영국이 화란계를 좀 쫓아낸 다음에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일부는 케냐로 가고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1980년 보호인들은 타고난 농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내륙 지방에 비옥한 토지를 찾아가 여러분들 다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호인들은 가족 단위로 북쪽 내륙으로 이동했고 트란스발 오렌지 자유국적 독립국가를 세웠다.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흑인들 입장에서는 빼앗았다고 보는 거죠.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보호인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농장이 파괴가 당하고 민간이 강제 수용을 당하고 경제적 몰락을 하고 그때 이미 여러분들 보호인 가운데 깨어난 사람들은 떠난 겁니다. 보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 세대 앞서가 움직인 겁니다. 한 세대 앞서 가지고 이때 이후로 해외 이주가 성행한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들 학교 의무실에서 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 이제 그분 나이가 많이 되셨겠네요. 저희들이 청년 때 한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분들은 뒤에 오신 거고 일론 머스크는 2001년에 떠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깨어있었던 보호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2차 보호전쟁을 전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케냐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짐바브웨로 간 분입니다. 짐바브웨. 16년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입니다. 이분들도 다 망해가 여러분들 떠났을 겁니다. 짐바브웨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짐바브웨는 여러분들 독재자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화폐가 그냥 똥값이 됐지 않습니까? 다 도시 빼앗고 저는 독재자 무가베가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이 사람들의 공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2년 전에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수백만 명의 짐바브웨 사람들과 함께 극심한 압박 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참가자인 출연자인 벤과 그의 어머니와 장인은 무가베의 깡패들이 납치와 고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가 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무가베가 짐바브웨가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토지 같은 게 비옥한 모양이에요. 전부 다 망하게 한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짐바브웨에서 절정계 1200명 정도의 그런 농부들을 고용한 분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뭐 메나도 키우고 소도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모잠비크에 백인 아프리카들이 있으면 두 집단 모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훌륭한 농부들이며 여러분의 나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이야기고 백인들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고 질투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지. 남아프리카 백인들이 또 러시아로 많이 갔네요. 많은 남아프리카 백인 가족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그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고 질 좋은 가정생활을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많은 백인 농부들이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조지아 같은 데도 많이 받아들인 모양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러시아 이민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후손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흑인이 남아프리카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대를 거쳐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혈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없는 할아버지 여러분들 고향이었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를 달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주권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자국 국기를 휘날릴 수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고 나면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들 나라가 되는 거죠. 영어권 국가로 가야 되죠. 영어권 국가로. 영어권 국가로 가면 최소한의 이런 기본은 보장이 되니까 영미국가 영국 계통의 이런 국가들은 최소한의 이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뭘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까?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문화적 토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아프리카에서 백날 분발해봐라 이야기. 잘 안 된다 이야기죠. 물론 개중에 잘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이러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미국이냐고 하면은 미국은 여러분들 어느 놈이 등장하더라도 전부 다 여러분들 나라를 50개로 쪼개버렸으니까 그냥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상들이 그런 것을 주목했으면은 그거를 주목해야 되는 그거를. 그래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과 시야에 따라 가지고 후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생활을 산 겁니다. 후손들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라니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오라니아 지역은 완전히 백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족하기 위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건데 뭐 여기 이제 계시는 흑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이런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백인하고 흑인들이 공존하기가 힘든 거죠. 보호전쟁 이후에 영국에 청송했던 보호인들이 케냐 식민지로 이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현지에서 카부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케냐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보호인들은 매우 건면하고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의 발전에 매우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남미 볼리비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보호인들을 유치하라고 했습니다. 문화적 토양이 탄탄한 겁니다. 근로에 대한 윤리 같은 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이거를 카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면 말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게 다 엉망진창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직접 가봐야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라 사정을 리포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대충 그 나라 상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정착지 근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잠비크 이야기입니다. 흑인 나미비아인 저는 이분이 글을 쓰신 분이 9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러분들 분리된 아주 가난한 이게 나미비아인입니다. 저는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귀한 거죠. 1년 전에 쓰신 현지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 나라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착직 주민들은 농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농장에 너무 많은 것을 훔치고 있으며 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한 이런 특정 국가의 경제적 생존을 앗아갈 겁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남 것을 훔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지 주변에 농경지를 가진 백인 농장들은 전선도 여러분들 절단해서 훔치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좀 돈을 빼앗으려고 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이나마 이런 나라에 사는 게 참 복인 거죠. 한국이란 나라에. 이게 여러분들 흑인 나마비아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착지 주변에 백인들 농장이 있으면 다 도둑질 한다는 거죠. 이분은 다 떠났을 겁니다. 어딘가에 이제 정착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미국에 정착한 후손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런 농부 중 한 분이었습니다. 무가베 정권이 와가 이런 토지를 다 이름들 빼앗아 가지고 짐바브웨에서 그냥 맨손으로 이름들 쫓겨난 겁니다.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 국외로 쫓겨나 영국으로 이주하여 트럭을 몰고 생계를 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는 미국에 다시 처음부터 삶을 재건하셨지만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에서 농장주로 있었던 겁니다. 짐바브웨에서 독재자가 등장을 해가 무가베가 등장해 가지고 백인 농부들을 전부 다 뭡니까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짐바브웨 이런 농업 생산이 그냥 바닥을 떨어진 거죠. 영국에 있으면서 이분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분이 자제분인 거죠. 후손들은 미국에 정착을 한 겁니다. 여기 댓글 남기신 분을 관심 있게 보면은 아프리카 상황을 아주 정직하게 주류 언론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밴쿠버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 여성 옆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 남 로디지아로 가서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인생 절반 이상을 그곳 농장에서 보냈습니다. 테러를 견뎌냈지만 결국 끈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무가베가 여러분들 등장하면 모든 일과 투자를 남겨들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 은행 계좌에는 미화 100달러 채 없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